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오늘도 5G 섹터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그 IT 섹터 전반도 삼성전자라든가 DB하이텍 등 최근 이제 올라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물량세를 좀 받는 모습인데요. 최근 이제 5G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 4일 정도 계속해서 실망 매물이 추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이제 강조해드렸지만 현재 그 실망 매물 추이가 저는 매도 세력의 그 마지막 소멸 단계로 해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5G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술적 흐름으로 봐서는 12월 중순 이후서부터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 5G 극비 공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과장이 아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극비 노하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 대중들 앞에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논리 중에 하나고요. 이게 어떤 그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 RFHRC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논리를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RFHRC가 아니더라도 그 대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 시세의 흐름, 시세의 어떤 그 상승과 소멸의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HFR, 그 다음에 이제 오이솔루션, KFW 등 그 관련주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의는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가 됩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죠. 공격이냐 방어냐 어떤 그 결정적인 승부처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여기서 이번 어떤 이번 단기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상승으로 본격적으로 턴한다면 본격적인 어떤 그 랠리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앞서도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논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그 5조 순매도 위에 한 일주일 동안 한 2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기본적인 원리상, 이건 원리죠. 원리상 최소한 5조 원 이상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토탈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외국인 매수 기조가 특히 이제 그 액티브 펀드 중심으로 해서 한 10조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을 우리가 기회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이번 주 강의에서 명쾌한 논리로 하여튼 그 여러분들 그 성공 투자하는데 크게 1조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5G 상승 사이클 극비 공개. 5G 섹터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죠. 일단 특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한 상태에서 이동평선의 방향성, 특히 이제 그 20일 이동평선 제로선이라고 그러죠. 21선이 이제 수평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단 이제 뭐냐면 IT 섹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실망매의 어떤 끝자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RFHRC를 통해서 우리가 매집과 분산 논리를 통해서 한번 미래 어떤 시세, 향후의 시세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주 점검, HFR이 이제 흐름이 좋다고 그랬죠. 오이솔루션, KMW, 서진 시스템도 괜찮은 것 같고, 어제 또 이노 와이어리스가 굉장히 그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노 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제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이죠. 주가가 이제 하락 파동, A파, B파, C파동, C파동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때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서 악재가 주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악재도 이제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큰 세력이 달라붙는다는 그 전제에서 출발을 해보죠. 그래서 악재가 나오면 악재를 세력들은 은폐물 삼아서 물량을 매집한다고 그런 거죠. 이건 이제 조셉 그랜빌 이론입니다. 제가 조셉 그랜빌의 책이 있어요. 최후의 예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주식을 공부할 때 1991년도에 이게 그 책을 처음에 구해서 원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또 영어가 약하죠. 굉장히 고생해서 읽었던 책입니다. 지금은 이제 번역본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하는 C파의 끝자락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시작해요.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1년 사이클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혼조 국면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가를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상승 충격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 나온다고 본 건데 주가를 띄울 때 나오는 거래량은 이제 운용 물량. 요 대량 거래, 요거 지금 짝대기, 그 막대기가 파란색 막대기가 이제 이게 베이스 물량, 매집 물량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5파동 이후에는 대중들이 이제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세력들은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매집을 해서 세력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아니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호재를 언패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때 이제 팔아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 RFHRC 같은 경우는 2파동이 나왔어요. 지금 매집 물량이 나오고 운용 물량 1파동이 나오고 지금 조정 2파동에서
3파동이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RFHRC뿐만이 아니라 뭐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진 시스템, 이노와이러스 이런 것들이 비슷한 어떤 그 흐름의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가장 잘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RFHRC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또 깜빡 잊을 뻔했는데 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꾸 놓칠 때가 많고 얘기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그 방송을 처음 청취하신 분들은 내용을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한번 이제 구독을 해볼 만하다 하면은 또 투자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RFHRC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5월이죠. 5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파웨이에 대한 제재,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가했죠. 이때 엄청난 투매 물량이 쏟아져요. 그 투매 물량을 누군가가 다 받아줬다고 보는 겁니다. 이 세력이죠, 이게. 이게 이제 향후 RFHRC의 그 주가의 향배를 결정할 만한 세력이 개입된 겁니다. 악재를 은폐하면서 매집을 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한 2달 정도, 석 달 정도 이제 혼조 국면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발했어요. 제가 제 유튜브 방송 계속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정확히 상승 기간에 3배수 정확히 조정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3배수 조정받은 날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와서 저도 이게 우연인지 이게 뭐 필연인지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게 주가가 상승할 때는 60도 각도로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30도 각도로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내각압은 180도죠. 180도. 정확히 3개월 조정 받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뭐 RFHRC는 조금 조정을 받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 여러분들 RFHRC 특히 이제 RFHRC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논리가 이제 그 지락 관련 기반 이제 트랜지스터죠. 이게 이제 기존의 실리콘 기반에서 다음 세대 지락 관련 기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기반이라고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력의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이고 출발점을 이제 그 8월 초로 본다면 상승 충격 1파동, 조정 2파동이고 앞으로 전개될 파동은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이 보는데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월봉으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 3파동 과정이에요. 상승 3파동이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그랬고 상승 3파동은 반드시 1파동의 고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가 되겠죠. RFHR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8,000 얘기인데 반드시 이 고점을 돌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시세 원리를 떠나서 저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소 좀 철학적인 개념까지 적용한다면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RFHRC 파동은 이번에 48,000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이제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 KMW라든가 이제 오이솔루션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별도로 해석해야 되겠지만 RFHR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고 또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갭 그 지지선이라고 하죠. 갭 지지 저항선 지지선 대략 한 44,000원 전후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그리고 이제 한 3, 4일 정도 실망매가 나오면서 매도 세력이 이제 소멸 과정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방송하면서 강점도 굉장히 그 연구도 많이 하고 장점도 많은데 그 결정적인 단점 하나가 뭐냐면 매일 방송하다 보니까 매일을 맞춰야 되는 같은 그런 착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주가를 매일매일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자꾸 단타로 가게 되고 큰 숲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5G 테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일단 그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을 감안하면 12월 중순 이후서부터는 언제든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 가능성이 있는 위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뭐 그러다 조금 더 우리가 추가를 좀 한다면 일단은 이제 IT의 조정이 조금 길어지면은 이제 5G 쪽으로 이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중심은 5G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DB하이텍 뭐 이런 IT 섹터가 절대 어떤 그 핵심이죠. 중심이 되겠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해야 되죠. 제가 이제 5G 섹터를 별도로 많이 하는데 마치 제가 5G 섹터가 최선 인장 얘기하는데 그건 잘 잘못된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IT 섹터는 IT 4차 산업 흐름이죠. 그 4차 산업 흐름 과정에서 우리가 5G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HFR 그리고 이제 오이솔루션, KMW, 이제 서진 시스템인데 HFR은 이제 신고가에 가장 근접했어요. 이게 사실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시세 원리상.
HFR이 이제 흐름이 가장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월봉이 지금 3개월, 4개월째 조정 받고, 죄송합니다. 4개월 조정 받고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조정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동평선의 방향성도 21선은, 60일선은 지금 아직 하향이에요. 근데 21선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하향에서 수평에서 상승으로 지금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121선은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120선은 굉장히 중요하죠. 120선은 이제 경지선이죠. 주가가 되려면 반드시 121선을 회복을 해줘야 돼요. KMW는 조금 퍼지는 느낌인데, 여하튼 간에 HFR이라든가 오이솔루션, 뭐 서진 시스템, 이노와이러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그 수급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KMW도 같이 간다고 보고, 이유가 어떻든 간에 KMW는 여러분들 5G 장비의 어떤 그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죠. 물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이 있습니다. KMW는 5G 테마의 어떤 지표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표로. 근데 서진 시스템은 얘는 이제 8방민이라고 했죠. 이 서진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이제 5G 함체를 만들어내서요. 좀 단순한 건데, 얘가 원천 그 기술이랄까, 출발점은 그 알루미늄 인곳이에요. 덩어리죠, 덩어리를 이제 가공해서 5G 장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뭡니까, 뭐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장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서진 시스템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노와이러스도 굉장히 흐름 좋죠. 특히 이제 어제부로 인해서 이제 5G에 나도 있다. 이노와이러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본다면 이노와이러스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에요. 얘는 이제 장비가 아니라 그랬죠. 장비도 있어요. 장비도 테스트 장비가 있는데, 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테스트 장비 모멘텀으로 올라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무선망 최적화 프로그램이에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얘는 이제 유지보수 비중이 10%가 넘습니다. 저는 유지보수료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더전 비지온 여러분들 보세요. 더전 비지온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죠. 회사가 망하지 않는 계약관계가 유지하는 한은 계속 이제 매년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죠. 자, FR텍은 이제 우리가 세력주 차원으로 접근하자. 이것도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좀 빠른 분이라면 5G가 초기에 이제 동시적으로 굉장히 강세가 붙는 것 같다. 랠리가 출발하는 것 같다. 그러면 FR텍을 수익률 차원으로 보면 먼저 잡아야 돼요. 자, RF텍은 흐름은 좋은데 개인기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코이버 종목이 그냥 제 코이버를 하나 넣는데, 코이버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순환매 차원으로 우리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종목을 한 4개 종목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RFHRC 지금 850원 빠졌네요. 하여튼 34,000원 조언에서는 사야 됩니다. 오늘 실망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망매 어떤 끝자락이 아닌가 싶어요. 항상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항상 그 전에 굉장히 압박이 있어요. 이번에 주가가 굉장히 강한 건 뭡니까? 외국인들이 오존 순매도, 21일 동안 오존 순매도라는 그런 그런 악재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급 구조가 굉장히 좋게 재편이 되고 주도주 윤곽이 뚜렷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거는 제가 구차스럽게 잘하는 건 아니라 정확히 이건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거죠. 저는 34,000원 정도 전후라면은 사야 된다고 지금 보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선침해 그러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좀 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이솔루션 보죠. 자, 오이솔루션도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IT 쪽으로만 관심이 집중되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실망매가 나오겠죠. 근데 거래량 보시면 거래가 별로 없어요. 실망매가 이제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즉, 매도세가 실망매 출회 가운데 매도세가 상당 부분 소멸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KMW는 이제 하여튼 우리가 5G 테마의 인덱스 정도로 보시면, 인덱스가 좀 답답한 건 있어요. 물론 KMW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했지만, 이번에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럴 개연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히려 저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분이라면 KMW도 이제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서진 시스템 볼까요? 서진 시스템 매수 관점이에요. 서진 시스템. 근데 서진 시스템은 5G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하죠. 폴더폴에도 해당이 됩니다. 얘는 보통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사업 포트폴리오가 한 5개 사업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월봉 한번 볼까요?
자, 월봉도 이제 역사 고점 돌파하고 눌림목 이후에 이제 재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서진 시스템도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 끝나고 댓글을 봤더니 굉장히 서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서진 시스템이 여기서죠. 이제 10월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해놓고 왜 이게 빠지냐 해서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건 못 맞히죠. 못 맞히고, 굳이 이제 우리가 복귀를 한다면 이때 무너진 것은 5G 전반이 같이 빠졌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고, 다시 또 회복을 해주죠. 다시. 굉장히 흐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HFR 한번 들어. 이노와이어리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봉 한번 다시 볼까요? 저는 이런 주봉이 참 기가 막힌 주봉이라고 보거든요. 오르고 빠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피날레를 안 준 거죠.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피날레를 주죠. 막판에. 시세. 그때가 주가가 가장 강렬하게 올라갈 때죠. 이노와이어리스. 자, 그 HFR. 얘가 역사적 고점, 신고가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는 28,500원, 그 다음에 현재가는 26,900원이거든요. 얘가 만약에 HFR이 신고가를 돌파해주면 얘가 이제 그 국면 돌파의 주도주가 국면 돌파주가 되는 거고, 다른 종목들을 못 오르는 다른 5G를 견인해 줄 수 있는 견인 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주 강연에는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나오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